둘. 마이크를 시험합니다. 하나, 둘. 확인하고 시작을 하지요. 네. 마이크 하나, 둘, 둘, 둘. 마이크를 시험해 버립니다. 하나, 둘. 마이크 하나, 둘. 하지요. 네, 됐습니다. 잘 들어가고요. 잘 들어가고. 예. 잠시만. 마이크 하나, 둘. 예. 확인 잘 되고 있고. 자, 우리 오늘 서바이벌 17회죠. 17회. 아, 이게 서바이벌이 10회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종강은 오늘이에요. 그래서 전체 종강이고 저번에 제가 미적분 내가 잘못 얘기해 줬는데 미적분이 저번 주가 종강, 이번 주가 종강이었어. 종강. 그래서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이 커리큘럼의 끝이에요. 오늘 커리큘럼의 끝이고 대신 그러니까 10회 문제는 내가 좀 이따 드릴게요. 봉투는 뜯지 않았으니까 그거 주중에 정리하셔서 꼭 푸시고 어쨌든 우리는 9회인 이 17회가 마지막이다. 18회는 묶음 그대로 이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수능 변형을 선생님 최대한 해서 이제 드렸고요. 묶음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2년간 정도가 됐는데도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풀어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6평, 9평을 먼저 정리를 또 하는 게 난 맞다고 봐요. 6평, 9평, 그리고 그동안 오답 정리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근데 시간이 좀 남고, 혹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수능 문제 패턴이 이런 거 그냥 다시 정리하고 싶어 할 때 참고로 꼭 보셔도 되는 형태입니다. 오타랑 오답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쨌든 오타 이런 거 다 정리해서 드려서 풀 때 막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그 수능 문제 자체를 가지고 변형을 2문제, 3문제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조금 미리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검토랑 이런 게 좀 오래 걸려서 이번 주 드리고 한 10여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이니까 본인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맞춰서 좀 추가가 될 수 있으면 그거 자료 꼭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도 역시 이제 드리고요. 역시 뭐 자료, 과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을게요. 자, 오늘 서바이벌 문제는 전주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풀기 수월한 것 같아요. 전주 문제는 내가 설명하면서도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조건의 난해함과 더불어 이 계산의 복잡도가 좀 상당했던 거라면 오늘 문제는 역시 뭐 비주얼상으로 쉬워 보이냐 어려워 보이냐를 봤을 땐 비주얼상으로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막상 문제들의 아이디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 막 함정을 건 문제가 많지 않아서 전주보다는 좀 풀기 괜찮았다. 이렇게 느낌을 받는 게 맞아요. 선택 과목도 좀 그렇고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을 장식하기엔 좋은 난이도가 아닌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점수대가 사실은 평가원의 점수대랑 좀 유사하게 나오는 게 내가 맞는 것 같아요. 6월, 9월 점수랑 되게 좀 비슷한 점수대가 나오는 게 오늘은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커리어 하이를 11월 수능에 좀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제에 대한 중요 요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복잡하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페이지랑 2페이지는 내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이게 노트는 여기 노트 드렸어요, 내가. 노트는 드렸고, 노트 참고하시고, 본인 푼 거 같이 참고하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8번 문제를 좀 볼까요? 8번은 그냥, 좀 복잡하려나? 왜냐면 이제 8번이 3점의 마지막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았죠. 전개해서 정리하면, 사인, 코사인에 대한 어떤 인수분해가지고 차분하게 나오고, 뭐 대칭성까지 써서 그냥 합에 대한 이야기를 깔끔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8번은 실수 없이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맞다. 라고 봤을 때 그럼 9번이 좀 복잡하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쯤 돼서 또 한 번 또 걸어줄만 하잖아. 그런 거 없습니다. 아래 끝과 위 끝을 맞춰서 두 개의 함수를 그냥 묶어서 정리하면 알아서 지워주죠. 그래서 2항에서 아래 끝을 마이너스 1로 위 끝을 2로 맞춰서 그냥 하나의 함수를 병합해서 단순 적분하면 되는 문제니까 9번 문제 치고는 좀 수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은 이제 제외하도록 하고요. 10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10번은 문제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또 패턴을 보니 10번도 엄밀하게 보면 지수함수 꼴이에요. 지수함수를 대수적으로 바꿔서 방정식으로 풀어. 이게 이제 흐름이라면 그럼 22번에 이런 게 안 나왔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22번에 또다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고난도 문제를 담아둡니다. 이거 똑같은 주제를 이렇게 넣어놔도 되나? 4점 4점에? 나는 난이도의 분할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차이는 없고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 아이디어도 좀 다르고 하니까 10번 풀고 22번 들렸다가 돌아오도록 하죠. 이렇게. 자, 10번 봐봐봐. 10번은
어렵지 않은데, 자, 봐. 약간 이제 오해할 만한 소지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자, 우선 이 문제의 핵심은요. 좌표계를 다룰 거야. 그래서 수선의 발에 대한 설명도 있기 때문에 뭐예요? 닮음이에요, 닮음. 그냥 닮은 비를, 그죠? 닮은 비, 사실 삼각형의 닮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이걸 그냥 좌표로 미지수 형태로 표현하면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읽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 AX랑 EX 교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AX는 내가 우선 그리지 않겠다라고 항상 얘기했었지.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인 이런 직선이 있다가 우선 중요하고요. 이 위에 뭐 점이 2개가 찍혔는데 나 지수함수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가 알아서 수선의 발 내렸고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이게 닮음이 직각삼각형이잖아. 할 때 이제 뭘 오해하게 되냐면 기대와 달라. 이거 조심해. 요것만 잘 읽으시면 돼. BH랑 그 다음에 OH1이 이렇게 6배다. 1대6이라고 잘못 읽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A고 요게 B고 자,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면 요게 H1이고 요게 H2인 거지. 맞죠? 그죠? 근데 이게 BH2 그러니까 얘라고 생각하고 이거라고 잘못 읽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한 번의 이야기가 병합되는 순간이 있죠. 하나의 이야기가 결합되는 순간이 있다. 결합되는 순간. 바로 어떤 부분이지? 봐. 이거지 이거. 이거 대 이거 알려줬죠. 그럼 이때 뭐가 딱 들어가? 닮음과 더불어서 무슨 기? 요 기울기 이야기를 닮음하고 연합했어야지. 1대2죠. 그래서 그럼 1대2고 1대6이니까 2대6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1대3의 비율이라는 거죠. 됐지? 요것만 조심. 그래서 기울기의 성향을, 기울기의 성질을 가지고 닮은 비를 살짝, 나 그냥 함정을 좀 걸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읽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1대3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A라는 좌표를 T, 좀 간단하게 그냥 ET라고 쓰고, 우리가 하듯이 좌표를 미지수로 놓고 미지수를 하나로 결정할 수 있으면 쉬운 거, 하나로 결정할 수 있으면 쉬운 거. 여기 3T. 그죠? 그리고 6T. 그래서 이것이 다 어디? 이 지수함수 위에 있다니까 기하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2T가 AT 이렇게 되겠고 6T가 A의 3T 이렇게 되니까 이 경우면 뭐 어떻게 대입을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뭐 나눠서 풀건 대입해서 풀건 뭐 쉽게 풀리죠. 근데 대입한다고 생각을 하면 6T가 8T의 세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T의 제곱이 4분의 3이라서 따라서 T가 2분의 루트 3인가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너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내가 찾으라고 하는 꼴에 맞춰지겠죠. 그러네. A의 2분의 루트 3 자체가 얼마다? 루트 3이니까 제곱하면 답은 3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 수준인데 이게 독해. 이제 긴장이 좀 높을 때는 임의로 잘못 읽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 좀 조심하고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그럼 이제 22번에서 빵 하고 터져야 되니까 22번 쪽으로 가도록 하죠. 22번이 뭔가 어려워 확실히. 왜냐하면 오늘 내가 풀기가 수월해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 다 쉽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쉽다라는 게 아니지. 22번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들어갔는데 평가원 시험에서 22번이 지수로그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건 좀 위험하다고 그랬죠. 알 수 없습니다. 네, 알 수 없다. 근데 여전히 지수로그 함수를 넣어놨어요. 자, 문제를 이건 잘 읽어야 될 거야. 왜냐면 이것처럼 이렇게 직관적인 풀이가 되질 않을 것 같거든요. 22번 봅시다. 상수 A에 대해서 A가 1보다 크다 땡큐. 거기에 Y는 A에 2분의 X라는 함수를 주셨어. 알았어. 여기 위의 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위에 점 P가 있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그려? 몰라요. 아직 못 그리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잡아놓으면 둘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안타깝게도 둘 사이의 관계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지. 왜 그럴까? 밑이 달라요. 이게. 얘는 밑이 루트 A란 말이야. 그럼 밑이 달라버리면 이건 평행이동 등등 대칭이동 등 겹쳐지질 않아. 그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형태의 함수가 돼버리니까 관계가 없다가 시작이죠. 원래는 관계가 없네.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하죠. 굳이 관계를 맺자면 밑이 루트 A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돌아버리겠네? 위에 점, Q가 있다. 그러면 자 흐름상 너희들이 잘 읽었겠지만 결론적으로 얘네들의 관계가 아니라 점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을 한 거죠. 얘들이. 그러니까 좀 읽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PQ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노란색으로 갑시다. 내가 얘들을 직접 연결하지는 않을 거야. 얘들의 연결고리를 얘가 쥐고 있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P, Q, 의 잘 봐야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는 우리한테 익숙해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다루면서 내가 겨울부터 수업을 이제 들었던 친구들이나 뭐 등등. 이거 기울기가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요. 좌표 평면에서는 뭐 어떻게 돼?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와 대칭성 보존을 위해서 되게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역함수를 배울 때, 역함수를 배울 때 이 역함수의 대칭 구조를 점에 대한, 다시 점끼리의 대칭으로 연결할 때 많이 쓰죠. 뭔데 그게? 자, 봐. y는 x가 있어. 그리고 뭐 역함수 관계가 있는 두 지선, 그리고 여기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내 임의로 그리면 이 만나는 점이 무슨 층이야? 대칭이야. 이때 써먹던 거. 그리고 좌표 다를 때 1대 1대 루트 2니까 한 칸 루트 2칸 뭐 이렇게 뭐가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 이런 사고방식들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우리에겐 어느 정도 익숙한 구조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는 어쨌든 물음표죠. 얘네 둘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렇고 어머나 y절편을 주셨어. 그래서 y절편이 얼마야? 아니네요. x절편이었네요. x절편이 15라고 주어졌어 문제. 그럼 이것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5라고 결정돼 버리지. 그렇죠? 그 위에 두 점 이렇게 읽는 게 맞죠? 여기 위에 각각의 점이 아니라 그 위에 어떤 두 점이야. 물론 지금 그림 못 그리겠어요. 왜냐면 PQ를 특정할 수가 없어. 좀 밑으로 가죠. 그 다음에 중요한 소스가 있어요. PQ를 그릴 수 있는 일부의 근거. 명확하진 않지만 일부의 근거는 그 다음에 줍니다. 파란색. 응? PQ의 중점 동그라미 치시죠. 결국엔 그게 킬포인트라는 얘기. 두 가지가. PQ에 중점이 있는데 이 중점을 선생님이 그냥 M이라고 할게. M. 근데 이 녀석의 X좌표와 Y좌표의 차. 근데 여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게 X좌표와 Y좌표의 차니까 누가 큰지는 몰라. 이 차가 3이래. 그래서 이렇게. 이 녀석이 3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PQ의 길이를 구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PQ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우선한 게 아니라 얘들의 점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하다라는 거죠. 그치?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우선 아이디어. 여기 이제 수월하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아이디어. 그럼 내가 확실한 거는 조그맣게 그릴게요. 좀 소심하게. 왜 아직은 불명확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밖에 없다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또는 x 플러스 y는 15. 이렇게 이제 방정식 형태로 써도 되죠. 이 자리가 15고 여기가 15니까 딱히 쓰진 않을게. 근데 얘가 중점이 있다는 거야. 이 중점이 있는데 그 중점의 x좌표와 y좌표의 차가 얼만큼? 3이라고요. 그러면 자 이제 생각을 하겠지. 1번. 자 그러면 만약에 x좌표가 y좌표가 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크면 그죠?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 그러면 y가 다시 x가로 합시다. x가 y 플러스 3인 셈이니 여기 쓱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y가 얼마야? y가 6. x가 9. 그러니까 이게 9,6이거나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수준이야 지금. 두 번째는 반대로 나올 거니까 6,9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찍히거나 이쪽에 찍힐 거라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시험 시간이라면 저 두 가지를 놓고 각각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그냥 갈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시작하는 게 1차적인 요소인데 근데 다시 봐봐. 경험적으로 잘 보세요. 이 두 점은요. 내가 얘기했어. 대칭의 구조로 설명을 해왔던 거거든. 그럼 뭘 떠올리는 게 사실상 나는 맞다고 보냐 하면 이 부분이 좀 억지스러워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건 이 두 가지 케이스 놓고 중점 이거 숫자 맞춰가지고 이제 찾아 나가는 건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잘 봐. 여기에 기울기가 1인 어떤 직선을 고민해보라. 갑자기. 기울기가 1인 어떤 직선을 이렇게 고민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PQ라는 점의 중점이라는 거 뭐야? 중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 자, Y는 X와 평행한 직선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보면요. 이 Q라는 점은 어쨌든 로그 위에 거잖아. 맞아? 우리가 대칭을 가지고 설명할 때 언제나 이런 얘기를 했죠. 물론 얘는 대칭은 아니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디어에 전환이 벌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대입하면서 푸는 것보다는 어쨌든 눈치가 좀 빠른 친구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근데 이 수식만 가지고 두 케이스 중에 안 되는 걸 직접 보기는 내가 보기 쉽지 않다. 그래서 떠올렸던 게 이거라고요. 잘 봐. 아이디어는 뭐냐면 보세요. 내가 y는 로그 AX라는 게 있고 그 녀석을 평행이동한 놈이잖아. 그러니까 밑이 A인 건데 A가 아니라서 좀 약간 곤란했거든. 원래는 내가 자연스럽게 물어보려면 y는 x에 대해서 y는 AX와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으면 좋거든.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 녀석을 통째로 이건 이제 기출 아이디어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해볼게요. 이거야.
기존에 내가 뭐 기출문제를 풀 때 설명했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자, 어떻게 쓸 건데요? 이게 내가 최초로 주어져 있었던 놈이고, 그지? 이 녀석의 대칭성이 보존돼야 된다면 이놈이라고, 이놈. 근데 그 녀석은 누구에 대한 대칭이야? y는 x-3. 얘들아, 여기서 머리가 번쩍해야지. 이거네. 이거 잡아. 마이너스 3을 지난 이 직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게요. 여기. 그러면 여기 어디 위에 q가 있다고 합시다. 특정할 수 없지만 여기는 뭐야? 로그의 거. 근데 원래는 정상적으로 뭐라고 물어봐야 돼? 너에 대한, 이게 중점이니까 대칭 위치라고. 그러니까 PQ가 이 안에서 무슨 키워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이게 대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얘만 자꾸 집중하면 안 되고. 그러면 원래는 어떤 놈이다? 로그와 지수의 위에 있었던 점이 이 PQ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세요. 얘가 Q가 여기 위에 있는 거고요. 저 P는 얘 위에 있다가 아니라 여기에 위에 있는 대칭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밑으로 쳐진 놈이 그 1번 말이 안 된다고. 이쪽 자리, 야 뭔데? 잡아. 여기에 위치가 6,9이고 요 자리를 지나는 직선인 너에 대한 이야기. 얘 봐봐요. 이게 뭐가 보이는데? 내가 네 M이다. M이요. 9,0 미안 6,9가 아니야. 9 집어넣으면 6이잖아. 얘. 이게 뭔데? 너랑 너랑의 교점 대칭점. 그런데 말이지. 원래 있었던 얘를 자꾸 무시하면 안 되죠. 이게 뭔데 도대체? 아. 뭐라고 썼니? 교점이야. 저 P는 누구 위의 점이기도 해? 얘 위의 점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루트를 씌우면 원래는 이게 뭐야? 밑이 이렇게 되는 놈인데, 뭐 밑이 A인 평행이동으로 그려진 놈인데, 이놈은 뭐겠어? 루트니까 밑이 작아지겠죠? 루트 씌우면. 맞아? 밑이 커지면 요 방향, 밑이 작아지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어떻게 그려지는 놈이겠지. 그러니까 기하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교점으로 방정식화하면 끝나네. 끝났어, 문제. 결론적으로 저 P라는 점은요, 이거예요. P. 누구의 교점? Y는 A의 2분의 X와 그 다음에 Y는 AX-3과의 교점이라고. 대칭. 그럼 여기서부터 방정식 끝났는데? 어? 점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X-3이니까 X가 6이 나와요, 또. 이렇게 되면. 그죠? X가 6. 그죠? X 6인 걸 뭐 여기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X가 6이고, X가 6 맞아? 그죠?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야 되잖아, 여기. 그죠? 그럼 여기 9예요, 또. 그러면, 봐. 이 점이 바로 뭐라고? P야, P. 그러니까 6,9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M과 P 사이의 거리의 2배가 얘라고, 그냥. 대칭점이니까. 그럼 얘들을 먼저 구하고 2배 하죠. 그럼 빼서 제곱해봤자 뭐 3의 제곱, 3의 제곱이잖아. 괜찮죠, 이거? 그죠? 그지? 그럼 이제 P, Q라는 녀석은 이 녀석의 2배니까, 이렇게. 어쨌든 제곱하자고 그랬죠? 4 곱하기 18. 72였을 거예요. 이렇게 풀린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여는 게 나는 가장 맞다는데 지금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중점이 6,9일 때랑 9,6일 때를 따로따로 보면서 하나하나 추론해서 결국엔 두 번째 경우이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 그림만 잘 그리게 되면 어쨌든 아이디어는 잡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끝까지 얘랑의 관계를 연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안 되는데 뭐. 그렇죠? 아,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측면에서의 주인공은 PQ인 거야. PQ. PQ라는 두 점이 기울기가 1인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게 이 문제의 키워드였던 거예요. 그걸 꼭 숨겨놓는 바람에 문제가 좀 어렵게 보였을 거란 말이지. 이 정도까지. 기껏 문제풀이는 이게 단데 여기에 벽을 넘어가는 게 좀 쉽지가 않았다. 게다가 또 22번이고.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난이도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문제였다. 근데 난 나쁘지는 않은 문제다. 좋은 문제다. 좋은 문제다. 네, 나쁘지 않은 문제다보다는 좋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기존 기출에서 아주 다반사 여러 가지로 표현하던 문제였고요. 올해 나왔던 6평 문제를 다시 거꾸로 거슬러 가보면 좀 연결고리가 생길 것 같고 어쨌든 6평, 9평 문제는 다시 보라고 했으니까. 됐죠?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22번. 이 문제도 변형 문제를 선생님이 넣어놨을 겁니다. 요즘 기억에 넣어놓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복습하면서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죠. 좋네요. 그래서 이 문제 정리했으니까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번호를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결과적으로는 위기는 없어야 됩니다. 아무 위기가 없이 좀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렸어야 된다.
그럼 이제 11번에서 뭔가 또 승부를 걸 가능성이 있으니까 11번에서 긴장이 좀 되겠지? 11번 봐야 되겠지? 지울게요. 11번을 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대요. 자,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라는 함수는 그러면 3차 함수인데다가 인수를 또 보존해줬어. 그래서 이거 친절하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냐 하고 봤더니 접선 얘기네요. 가볼게. fx 위에서의 접선과 또 gx라고 주어져 있는 곳에서의 접선이 C에서 만난다. 그래서 만난다. 그런데 밑줄은 여기서부터 그어야죠.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서든리 C가 AB를 갑자기 원이 왜 튀어나오죠? C가 원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을 때, 자, 우린 문제를 풀어봤을 테니 이게 결국엔 수직 밑에 메모하세요. 수직. 그러니까 이게 접선으로 시작된 상황이지만 뭐로 단순화시켜? 이게 점에 대한 이야기지. 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문제의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는요. 자, 11번 다시 볼게요. 11번은 결과적으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어딘가 있지. 곡선 위에. 딱 특정할 수가 없죠. 함수를 주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관계에 대한 얘기만 한 거라고. 또 어떻게? 갑자기 등장한 이 원이 뭐 중심 반지름 가지고 뭐 기하적인 요소를 쓰라고 한 것이냐, 인 것이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그러한 접점의 위치 A, B가 지름이라고. 내가 딱 특정할 수는 없고요. 그냥 관계만 보면 되니까 그림 자체는 모순이 될 수도 있지. 왜냐하면 제 A, B가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관계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A와 B, 그럼 A를 접점으로 하는 어떤 접선을 그릴 거고 B를 접점으로 하는 어떤 접선을 그렸는데 만났다 이거야. 그게 중요합니다. 만났다고. 어디 위에서? 여기에서 만났다고. 지름의 원주각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소스는 바로 뭐였냐면 어쨌든 직선 AC라는 놈과 직선 BC라는 놈이 수직이다. 근데 얘들은 둘 다 공이 접선이다. 그러면 접선 기울기의 곱. 무슨 개수? 미분계수의 곱이네. 끝났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바로 연결하라고. 그냥 야, F 입장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두 가지 얘기를 했어. 갑자기. 자, 보자. A가 1,-4인데 이게 누구 위의 점이래요? F 위의 점이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위의 점이면 대입을 했겠지. 그래서 F1의 값이 요거는 빼놓으면 안 되죠. -4인데 이거 잠깐 넘어가고 그 자리에서의 미분과 그죠? 요것도 1이지 G도. 그 자리에서의 미분 곱이 얼마다? 어쨌든 킬포는 얘가 쥐고 있는 거죠. 위에 거 연결할 거고 나중에. 끝났죠? 됐지? 어떻게 하면 돼요? G의 미분이 F와 관계를 가지니까 어쨌든 이것도 관계 입장에서 그냥 풀어야지. F 뭐였냐? X 플러스 X 플러스 3 F 프라임 X니까 그대로 정리하면 F 프라임 1과 곱하기 잠깐만 요거 -4다. 그죠? -4에다가 4F 프라임 1 이렇게 곱한 게 -1이니까 이거 방정식이네. 그죠? 너를 내가 뭐라고 할까? 라지 X라고 하자. 그럼 -4. 야, 끝나버렸네? 풀어봤으니까. 완전 제곱수 나오죠. 4. 너 찾을 거고, 너 찾을 건데, 끝나버렸어. X가 2분의 1이야. 그게 뭔데요? F 프라임 1이 2분의 1. 그럼 어떻게 정리해? F 프라임 1이 2분의 1이고, 이렇게 한 거죠. F1이 -4인 요 두 개의 조건만으로 우리는 결국엔 끝낼 수 있다. 왜냐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는 모르는 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수식하는 지금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fx를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요렇게 잡고 이제 더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대입해서 정리만, 여기서부터 니들이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끝나지. 안 어렵지. 그죠? 근데 이제 원의 활용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등장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수직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명확하게 접선의 기울기에 수직이라는 요소를 전달하기 위한 재료로서 끝났다. 근데 그런 키워드가 되게 중요했던. 그래서 오늘 문제는 내가 어렵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시 조건이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오늘 문제들은. 그리고 오늘 종강인데 종강할 때 문제가 막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이러면 되게 찝찝하게 끝나거든. 근데 직접적이고 되게 직관적인 표현들이니까 마지막 시간에 좀 걸맞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네요. 요거 직접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찾아냈다면 역시 11번도 위기는 아니다 이거야. 됐죠? 그러면 또 긴장되지. 야, 언제 나오려나 이거. 언제 튀어나올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이제 파이널로 잡고 가고 보통은
작년까지는 선생님 모의고사로 대부분 했거든요. 선생님 1년에 모의고사만 한 50개 분량 정도는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오늘 책으로 책을 3종을 냈고, 올해. 물론 잘 팔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콘텐츠들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모의고사가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 나가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내 나름의 어떤 자존심, 이런 거기 때문에 3종 모의고사를 냈고,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만 주는 모의고사를 최대 100부까지도 만든 적이 있어. 계속. 올해도 50개 정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고 내가 이쪽에. 그리고 내가 여기다 모의고사를 더 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버거운 일이거든. 서바이벌만 가지고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좀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미니 모의고사만 좀 만들어서 다시 드렸죠.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이걸 택한 이유가 내가 뭐라 그랬냐면, 결국엔 내가 만든 문제는 또 내 그릇 안에 갇혀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잖아. 내 안에 갇혀지니까 나도 나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관점을 좀 확장하는, 뭐 스킬적인 부분 말고 관점을 좀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이걸로 넘어왔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작년에 또 다른 모의고사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난이도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천재들과의 수싸움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탄들이 좀 있어. 이 천재들이 있거든, 보면. 선생님은 천재가 아닌데, 선생님은 그냥 범인 또는 범죄죠. 범인이 뭐 평범한 사람이라고. 근데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싸움에서 항상 내가 뭘 느낀다고? 감탄. 이 감탄을 좀 느끼게 돼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요번까지 봤던 9회차 문제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었다. 몇 개의 문제들은 사실은 내가 그 출제자 의도를 조금 파악하기 힘든 문제들도 좀 있긴 했는데, 그거는 내 역량의 문제였던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되게 파이널 치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난이도도 좀 들쭉날쭉한데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회차는 쉽고 어려워야, 어떤 회차는 어렵고 어떤 회차는 쉬워야지 상황에 대한 적응력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제 수능장으로 만약에 내가 들어갔어. 근데 수능장으로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됐든 뭐가 됐든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던 경험이 독이 되는 순간인데, 바로 뭐냐면 지금 같은 거야. 미리 두려워하는 거. 이거 어려운 문제가 언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을 본 적은 없어, 생각해보면. 왜 불 꺼지고 막 으슥한 듯 하니 왜 무섭니? 이건 두려움에 대한 상상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지. 나 선생님 50년 넘게 살면서 내가 귀신 본 적이 없어. 잘 생각해보면. 실제로 본 적이 없고요. 내가 두려워했거나 착각한 존재들밖에 없다고. 결과적으로는. 나는 귀신을 만난 적이 없거든. 근데 여전히 으슥한 골목, 뭐 산 이런데 뭐 만약에 내가 갔다. 무섭지. 왜? 상상에 의한 학습이었던 거야. 두려움을 미리 끌어왔던 거죠. 내가 그것의 실체를 마주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것들을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학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되게 좋은 측면은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를 연습했다. 두 번째는 뭐가 또 내가 이제 겁나는 거냐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문제가 있다, 두렵다. 이것도 학습이 돼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요, 그런 걸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한 것 같아. 뭐냐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나를 막을 수 있어. 그냥 냉정하게 한 문제 한 문제 그냥 이렇게 독대하면서 그냥 문제를 푸는 거야. 이 문제부터는 어려울 거야. 이 생각이 오히려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1번부터 30번까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건데, 첫 번째 문제의 어떤 풀이가 안 보일 수 있겠지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해요. 결과적으로 문제를 풀던 못 풀던 이 태도로 조금 이렇게 냉담하게 문제를 보는 것도 필요해서, 한 10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이렇게 모의고사를 볼 때 그렇게 내가 냉정을 좀 유지하면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좀 차분한 느낌으로 모의고사를 좀 보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습된 두려움은 나를 위축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했던 얘기, 이제 어려운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학습돼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 12번 가보죠. 그래서 12번은 쉬워. 쉽다고. 지울게요. 왜냐면 그가 좀 경험이 있거든. 요쯤 되면 뭔가 확 걸어. 얘들이 뒷다리 딱 걸고 넘어뜨리는데, 아니다 이거야. 자, 12번 가볼게. 12번. 냉담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A6과 B 6항이 같대. 여기까지는 뭐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줄에 바로 공차가 서로 다른 체크하고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서로 달라. 여기서 벌써 게임 끝났어. 왜 그러냐? 이 주어진 수열의 공차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겠어. 둘 다 모르겠지만
내가 주어진 등차 수열을 언제나 직선 위에 찍히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른 거 아니야? 지금 기울기가 다르다고. 기울기가 다른 직선의 교점은 유일해요. 어디서? 여기서. 그럼 나머지 항은 같은 항이 나오지 않아요. 당연한 소리 아니야? 나머지 항은 절대 같은 항이 나오지 않는다고. 공차가 뭐가 됐든지 간에 서로 다르니까. 아, 그렇습니까? 근데 항 하나만 똑같아 하고 밑에 봤더니 A의 두 번째 항과 어쨌든 제시 조건이 조금 이렇게 불친절하게 했어. 0. 그리고 A 네 번째 항과 막 중구 난방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0을 만족시킬 때 첫 항을 찾으라고. 야, 문제 되게 간결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A 두 번째 항이 0 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나 분필 이거나 B의 세 번째 항이 0 이고 이건 이 조건을 연결해야 되니까 A의 네 번째 항이 0 이거나 B의 두 번째 항이 0인 거죠. 케이스로는 네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너를 만족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지금. 왜냐하면 주어진 A2랑 A4가 같다는 얘기는 이건 모든 항이 0이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얘랑 동시에 성립될 수는 없어. 너랑 짝이 될 수 없다고. 그래? 그리고 잘 봐. 아, 오케이, 이제 알았다. 절대 얘도 안 된다고. 다시 말하면 A 두 번째 항은 0일 수가 없습니다. 맞죠? 얘랑은 연결되는 게 없으니까 얘는 탈락이야. 그러니까 네가 0이라는 얘기죠. 맞아? B의 세 번째 항이 0입니다. 근데 이거는 안 된다고 지금. 끝났네? 이거죠. 케이스가 얘 하나로 끝이야. 이걸 찾는 게 그렇게 불편하냐? 아니란 얘기야.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고 쫄았을 수 있어. 이게 어떻게 정리하냐? 너무 조건이 주담한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많이 줬다. 끝났다. 따라서 B에 A부터 쓸까요? A의 네 번째 항이 0이고요. B의 끝나버렸네. 끝나버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섯 번째 항이 6인데 네 번째 항이 0이면 너 A의 공차라고 합시다. DA. 이게 3이라는 거 아니야? 3, 6. 맞죠? 됐지? B. 이것도 봐. 세 번째 항이 0. 그럼 이건 DB라고 합시다. 그러면 2가 되나요? 맞냐?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끝나버렸어. 그래서 뭘 찾으라고요? A의 첫 번째 항을 찾아라. 그럼 A의 네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3DA 이러면 되니까 너는 그냥 마이너스 9인가 본데. B의 첫 번째 항은 B의 세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2DB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인가 본데요. 더하자고 그랬나? 끝났다. 여기까지. 괜찮죠? 어때? 야, 요거 뭔가 이렇게 주담한 느낌이 좀 있어요. 확실하게 괜찮은 문제고요. 만약에 문제 난이도를 조금 더 조절하려고 했다면 요 4개의 케이스 중에서 한 2개 정도 살리는 형태.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답이 나오게 문제를 줬다고 해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제시한 조건과 최초로 주어진 조건의 연결고리가 되게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문제가 이렇게 익숙한 유형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복잡하진 않은 문제였다. 그래서 또 냉담하게 얘기를 하면 12번까지는 위기는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위기는 없어야 된다. 12번. 넘어갈까요? 13번 갑시다. 13번. 그러면서 이제 13번도 계속 등장되고 있어요. 이 번호대 근방에서. 이 서바이벌 3회에 계속 오면서 넓이 이야기를 계속 물어봐. 근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정적분은 넓이를 물어봐야 해. 그러니까 평가원도 지속적으로 사정 근방 어디에서 계속 어두운 영역의 넓이 요소를 물어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의고사가 우리가 전회차, 전전회차에 계속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데 난이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되게 쉽죠. 지난주 거랑 지지난주 거만 생각하더라도 공통 영역 따지거나 적분 수식을 바꿔야 된다고. 근데 얘는 한 방에 끝났죠. 자, 다시 문제 봅시다. 문제 길고 그림 좀 복잡하게 주어졌을 가능성. 하지만 막줄을 읽으면서 게임 끝이야. 자, 위로 갈게요. A가 있어. 근데 A가 0과 4 사이래. 0과 4 사이에 있고요. P가 3,A라고 주어져 있고요. 야, 식도 줬다. X-1의 제곱과 Y축 및 직선 OP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가 있는데 각각의 넓이를 그냥 A, B, C라고 준 거잖아. A, B, C 그냥 어두운 부분. 그죠? 어두운 부분을 줬다고. 자, 그럼 지울게요. 13번 상큼하게. 잠깐만. 13번 상큼하게. 봐. 얘가 뭐라고 했냐? 그냥 개요만 딱 그리고 마무리할 수 있지. 요렇게 주어졌고 그림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나눴고 그죠? 맞아? 아이 그림을 아무튼 이렇게 이쪽이 영역이 좀
튀어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줬다고 지금. 그쵸? 그렇게 여기 필요하고 하고요. 그럼 이걸 막 섞어가지고 복잡하게 줬다고 지금까지는. 근데 얘가 봐. A 요게 신의 한 수죠. 야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 넓이 넓이의 음수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여기. 야 그럼 잠깐만 이 영역의 넓이는 이 녀석의 차함수죠. 여기도 너한테서 너 뺀 차함수죠. 사실은 B는 얘한테서 얘를 뺀 차함수인데 마이너스 B는 또 너한테서 얘를 뺀 거니까 일관성이 있네. 뭐예요? fx에서 이 직선을 뺀 차함수에 대한 쭉 적분이라고 그냥. 맞지? 그럼 나는 하나만 하면 되네요. 뭘 하나만 하면 돼? 이것도 식으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니? 적당히. 근데 원점을 지나네? 그죠? 원점을 지나고 지금 저 P의 위치를 어쨌든 스몰 a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딱 그게 몇 번째 줄에 있니? 첫 번째 줄에 있죠. P가 3,a야. 그러면 원점 지나니까 y는 3분의 a를 기울기를 갖는 이거 찾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하네요. 그죠? 그래서 x-1의 완전 제곱에서 그냥 3분의 ax를 뺀 차함수에 대한 인테그랄, 자 0부터 어디까지야? 이 자리가 그냥 또 3이라고 줬으니까 3까지의 적분이 내가 찾으려는 건데 그 값이 1이다. 게임 끝나버리죠.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완전 제곱은 우리가 그냥 적분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3빵 대입할 거니까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서 이거 너무 쉽게 나왔죠. 그러니까 전회차 문제나 전전회차 문제를 연결해서 복습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회차만 하더라도 겹쳐지는 공유 영역 기반으로 적분식을 좀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데 이건 뭐 한 방에 끝나니까 또 되게 싱겁게 13번이 끝나면서 여전히 13번까지는 큰 위기는 없어야 된다. 근데 선생님 채점을 해보면 11번 요 근방에서 약간 오답이 좀 나오더라고요. 11번 문제에서 수직 조건을 못 따졌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13번까지는 큰 위기는 없다. 그럼 실제로 난이도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요? 14번과 15번이 다 가져갔겠지. 그죠? 여기서 승부가 걸렸어야 돼요. 14번, 15번. 자, 지우고 14번까지는 어쨌든 설명을 해보죠. 우선 이번 시간은. 지워! 14번 갑시다. 자, 14번 문제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라고 하고요. x의 범위를 지정했는데 대상이 되는 함수가 fx이면서 그렇지. 삼각함수는 근본적으로 주기 우선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점대칭과 선대칭의 성질이 있는가? 특히 탄젠트니까 점대칭. 주기, 점대칭, 그리고 점근선. 얘들아 정의역상의 점근선 표시 보라고. 2분의 b. 야 됐다. 이거 시점은 좋아요. 왜? 시작하는 함수는 굉장히 편안하게 줬어. 간단하게 줬다고. 그러니까 시작은 복잡하지 않아 보인다. 뭐 물론 문제는 복잡하죠. 자 가볼게요. fx가 있어. 근데 그 fx가 뭐? 탄젠트야. 근데 이게 b분의 파이야. 근데 주기를 뭐라고? 주기가 b 아니에요? 주기가 b. 그러니까 2분의 b가 점근선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죠. 게다가 한 주기 반만큼이니까 제가 머릿속으로도 그려낼 수 있는 형태라고요. 단, 요 a라는 것은 얘가 얼마나 꺾였냐 요 정도로만 나타내는 거니까 뭐 기하적으로 아주 뭐 우리가 디테일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a가 양수고 b도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x라는 함수는 해석하기 어렵지 않다까지 우선 넘어가.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진짜 시작하죠. y는 루트 5 그리고 그 다음 줄 y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동시에 읽히면서 y는 루트 5와 y는 마이너스 루트 5는 어쨌든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기와 점대칭 기반으로 기하적 요소를 좌표로 섞어내야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전달해야 될 모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5가 만나는 점은 두 개밖에 없어. 왜? 위로 솟아있는 게 지금 뭐예요? 두 개밖에 없다고. 아래로 퍼져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가 나오냐면 아무튼 세 개가 나옵니다. 야 다시. 교점이 세 개인데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단순 작도로서 어쨌든 삼각형이 그려지고요. 그 삼각형의 특정 변 두 개를 알려줍니다. 뭘 두 개를 알려줘? 하나밖에 없는데. 잘 봐. BC의 길이 알려줬다잉. 근데 이거 말고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그리기도 전에 죽이지. 야 그리기도 전에 죽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릴게요. 봐. 짠. 이 기하적 요소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2분의 B, B, 2분의 3B. 이게 다지 지금? 그럼 얘가 슬쩍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걸 왜 그리다 말았냐면 A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기 힘들죠. 근데 여기 루트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가 있으니까 자 보세요.
A라는 점을 잡고 B라는 점을 잡으면서 내가 지금 얘기했어. 그냥 얘는 줄이야. 그러니까 아무런 설명도 안 했는데 이게 B라고 지금. 그죠? 그리고 B와 C는 무슨 층? 알아서 점대칭이야. 그러니까 얘를 연결한 선은요, 요걸 기반으로 정리가 되면서 당신의 길이가 땡큐. 이 얼마로? 2루트 6이라고 그랬냐? 네? 그럼 이게 2루트 6이면 요만큼 루트 6이고. 맞지? 그래서 이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얘를 연결해 놓는 건 우선 시적적으로 괜찮죠. 왜냐면 삼각형의 형태니까. 맞죠? 삼각형 형태니까 두 변 주어져 있고요. 여기까지. 자, 문제는 아직 덜 읽었어. 그런데 말이지. 요 녀석의 BC 2 루트 6 앞에 있는 그게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 킬링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OA, C랑 A, B, C요. 우리의 기대감을 일단 무너뜨리기도 했지. 어떤 걸 무너뜨렸냐면, 갑자기 OA, C 그러면 이쪽 각을 준 거야, 여기. 뜬금없이. 그쵸? 뜬금없지, 갑자기. 여기를 주고, A, B, C 그러니까 여기를 주니까, 어머나, 씨. 어쨌든 그림상으로는 이상하네. 왜냐면 이 그림은 이게 같아 보이지 않거든. 근데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같도록 A와 B를 조절하라는 얘기니까, 기하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시작할 때.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같다라는 걸 어떻게 써먹어야 돼? 가 문제죠.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A랑 B를 찾아야 돼.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문제풀이의 행동에 대한 어떤 목표, 타겟을 좀 정하긴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타겟은 A, B기는 해요. 맞잖아. A, B기는 한데 문제는 결국엔 특정한 어떤 이렇게 좌표를 찾아야 얘기가 끝나는 거야. 뭐 좌표 찾고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얘들은 Y좌표는 줬어. 그렇지 않니? X좌표를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알아도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 녀석을 좌표로 해석하기 위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하적 요소를 총동원해야 되죠. 그럼 보통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점 잡고 따라해볼까요? 수선의 발. 그렇죠.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좌표를 해석해 나가면 좋은데 감히 내리기가 좀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잡아. 제가 준 이 각의 크기를 좌표 혹은 또 다른 어떤 기하적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다 던졌다. 자, 그리지 않았지만 원래는 얘가 있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진 걸 내가 평행하게 그렸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만나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나 다 했다. 내가 지금 벌써 던졌는데. 뭐? 자, 뭐라고 내가 읽었니? 평행. 야, 어차피 같은 애야, 점이. 주기만큼 변했다고. 이게 평행사 변형 아니야? 얘들아,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돼? 평행하다고. 그러면 오래간만이네요. 얻각 동의각. 얘들아, 중학교 2학년 때가 제일 중요했었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얻각 동의각 배웠죠. 니네 막 이거 그리고 그러잖아. 막 G, N 그리고 막 포크 그리고 막 그러지 않았어? 기억자 그리고? 기억자. 이거 안 했냐? 야, 동의각. 야, 얻각. 그러면서 일반적인 정의는 그런데 평행할 때 같아. 이렇게 넘어갔죠. 이게 되게 중요한 순간이야. 그걸 기반으로 합동, 닮음, 연결하면서 기하적 확장을 했다고. 여기 평행이야. 평행.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요. 그쵸?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얘기를 준 거예요. 직접 주면 문제가 너무 쉬운 거지. 그러니까 돌려준 거죠. 교묘하게. 너랑 같다고. 맞아? 같다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잘 봐. 이것만 가지고 기하적 성향을 끝낼 수 있을 것이냐. 자, 오른쪽으로 이제 옮겨봅시다. 지금 얘가 얻어낸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이제 기하적 아이디어야. 바로 뭐냐면 A, B 하고 이제 좀 약간 정상적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잡아놓은 게 몇 등변? 2등변이야. 네 길이 B고, 내 길이도 B야. 근데 요 길이가 2 루트 6이야. 안타깝게도 뭐 하나만 더 있으면 어떻게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미 던졌습니다. 얘들아, 수선의 발 얘기했지. 무슨 발? 수선의 발. 야, 이것도 평행해. 야, 여기도 억각 있어, 지금. 수선의 발을 쭉 내려. 근데 거기까지 안 내려도 되고요. 이 안에서 끝내도 되고, 바깥쪽에서 끝내도 되고. 그래, 봤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라고. 아니, 세타란다. 여기가 너 길이 가기 같다고. 맞아? 간다잉. 이 녀석의 길이를 줬다고요. 요만큼만 보면 루트 6이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이거 길이 줬다고. 루트 5라고. 야, 너 근데 너 1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그려내면 요렇게 그려질 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각이 너의 각과 너의 각이야. 자, 불편하니까 다 세타라고 할게요. 그냥. 응? 다 세타라고. 다 같은 거야, 지금. 그런데 여기가 루트 6이고 루트 5고 1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지. 삼각비로 옮겨가죠.
그 다음에 B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서 끝났어요. 왜? 이등변이잖아. 코사인 법칙을 써도 좋지만 이런 경우라면 그냥 내려버리는 게 맞죠. 야, 너랑 닮았어. 그러니까 코사인의 세타는 루트 6분의 1인데 응 나야. B분의 루트 6이야. 와, 좋았다. 씨. 그래서 B의 값이 6이다 이거지.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야. B의 값이 6이면 주기가 6이구나 로 끝날 수 있는데 아니 잘 봐. 이게 주기라고. 여기는 또 1이고 그럼 됐네요. 이게 X좌표가 뭐라고? 이게 6이 이게 1인 거잖아. 7. 그래서 원샷 투킬. B는 7, 루트 5다. 그래서 됐네. 그럼 정리하면 fx는 a 탄젠트 6분의 파이 x가 되겠고요. 이거 그냥 대입하라는 얘기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루트 5 a 탄젠트 이게 6분의 이제 7 파이가 되는데 주기가 파이니까 6분의 파이랑 똑같죠. 6분의 파이고 루트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a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3 루트 15 애매하게 나오지만 그래서 얘가 제곱으로 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제곱. 그래서 a의 제곱과 b의 제곱은 그래서 15 더하기 답 맞죠 이제 51 이렇게 문제가 풀려요. 괜찮네요. 14번 답다 난이도도 그렇고요. 근데 정말 잘 물어봤고 내가 그랬잖아. 오늘 우리 마지막 종강인데 어쨌든 직접적인 조건이고 직관적이 맞고 되게 명확한 것 같아 조건이. 다시 위로 가죠. 우리가 좌표계를 다뤘던 행동들이 있다면 사선으로 뭔가 문제를 보지 않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좌표를 해석하더라. 근데 그게 또 신의 한 수가 되면서 여기서 중요했던 건 평행을 직관적으로 보자. 누가 봐도 여기가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을 직관적으로 봐서 각의 크기를 직접 주지 않았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이등변을 줬다. 그럼 이걸 준 거 가지고 내가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좀 있는데 그럼 뭐 B를 구할 수 있잖아요. 코사인 법칙을 쓰려고 하든 수선의 발을 내리든지 간에 각의 정보가 필요했고 그 각의 정보는 아까 얘기했던 이 수선의 발의 정보와 최초 제공된 길이나 이 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로 끝났더라. 좋았어. 아주 좋아요. 이게 아이디어 1, 이게 아이디어 2겠죠. 이 두 개가 기하적으로 잘 연결된 문제. 일타쌍피. 그렇죠.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좋다 이 문제. 별표. 이것도 변형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고 복습할 때 근데 요즘에 내가 변형 문제 드릴 때는 조건이 하나는 거의 비슷하고 하나는 좀 많이 바뀌니까 이 수업을 들은 그대로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뭐 좀 주의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끊었다 할까요? 15번하고 뒤에 있는 그 주관식 문제는 다음 시간에 연결합시다. 잠깐 끊었다 하죠.